안녕하십니까. SK 챌린저스 리그 팬 여러분. 본격적인 서머 스플릿 개막에 앞서 각 팀에 대한 전력을 분석해보는 시간 7분 토론으로 인사드립니다. 진행을 맡은 고수진 해설입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에도 함께해 주실 분들이죠. 먼저 쌍수 협찬을 기다리는 남자 리라 남태유 해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뭔가 눈에 대한 수식어가 많은 리라 남태유입니다. 다음은 아무도 모르게 롤드컵 우승한 남자 뉴클리어 신정현 해설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저희가 만나 뵙게 된 지가 좀 된 것 같은데 다들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궁금해요. 저는 이제 챌린저스 리그가 끝나고 MSI 때 분석 데스크도 하고 해설도 하고 MSI도 함께하면서 분석 잘한다라는 이야기들이 참 많았어요. 그렇죠. 좀 운이 좋게도 해설까지 하게 되면서 좀 팬분들과 소통을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좀 부담도 됐지만 재밌었던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MSI 리라님이 해설하고 분석 데스크 하는 걸 지켜보고 있었죠.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MSI 보면서 되게 리라님 덕에 또 재밌게 본 것도 있는 것 같고 거기가 내 자리였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항상 조금씩은 있어요. 조금씩은 있는데 이렇게 욕망을 좀 내비치는 건가요?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어쩐지 해설하는데 귀가 간지럽더라고요. 그래서 뭐 MSI도 좀 보면서 이제 개인 방송도 좀 하고 뭐 문화생활도 조금 즐기면서 좀 편하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지난 스프링 스플릿 DRX로 시작해서 담원기아로 끝이 났어요. 모두가 DRX의 우승을 예상했었는데 담원기아의 우승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일단은 담원기아가 정규 시즌 내에 살짝 루시드 선수의 챔프폭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팀원들이 다 같이 좀 무너지는 경향이 있었던 시즌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플레이오프가 다가오면서 루시드 선수의 챔프폭에 문제는 없어졌고 딜러들의 캐리력이 올라가면서 이 약점이 없는 팀으로 결승전에서의 준비가 완성되다 보니까 담원기아의 체급과 운영으로 우승을 하면서 요즘 선수들이 인터뷰할 때도 아직도 담원기아가 무섭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팀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약점을 잘 메꿨고 본인들만의 장점은 또 그대로 가져가다 보니까 훨씬 더 단단한 팀이 되었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사전 투표가 있었잖아요. 우승자 예측을 하는. 거기서 이제 담원기아도 잘하는데 이거는 농심 레드포스의 폼이 좀 미친 것 같다. 이런 생각으로 농심 쪽에 투표를 했었거든요. 진짜 엄청난 포스로 올라왔어서 농심 쪽에 예측을 했었는데 근데 담원기아가 우승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제 담원기아 나름 스트리머 소속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조금 민망한 게 있었어요. 팔은 아까 안으로 굽듯이? 안으로 굽었어야 됐는데 바깥으로 굽어버렸네?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타나토스 선수의 그 항상 안정감 있고 캐리력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많이 뛰어났던 것 같고 아까 이제 리라 해설님이 얘기해 주셨던 루시드 선수의 그런 챔프폭 문제 해결도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또 한편 전설의 이군이라고 평가받던 DRX가 플레이오프에서 농심에게 예상치 못한 한 방을 맞으며 4강에서 광탈을 했습니다. 이거는 다 동의를 할 텐데 DRX가 못하는 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맞아요. 못하는 팀은 아닌데 본인들의 그런 강점 중에 뭐 교전이나 굴려나가는 능력이나 그런 것들을 조금 많이 과신했었는지 뭔가 본인들이 이렇게 좀 먼저 시도를 하다가 본인들 발에 걸려서 넘어지는 모습이 조금 많더라고요. 좀 과했다, 플레이가. 그렇죠. 어느 타이밍에 공격적으로 해야 되고 어느 타이밍에 좀 수비적으로 해야 될지 약간 그런 모습들만 좀 픽스돼서 다음 시즌을 준비한다면 훨씬 또 좋은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확실히 좀 리턴 값을 받을 수 있는 타이밍에는 공격적으로 하는 플레이가 필요한데 좀 값어치가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공격적으로 하다가 무너지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라는 이야기를 또 해주시는 것 같고 버티는 팀들도 좀 무너질 때 빨리 무너지는 경향이 있는데 버티다가 결국에 농심 레드포스 쪽에 캐리력이 있는 미드와 원딜이 키를 먹는 순간 농심 레드포스의 뭔가 눕는 픽들의 힘이 살아났고 뭐 든든 선수의 탱커 픽들의 힘도 살아나면서 사실 DRX가 좀 굳히는 능력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플레이오프였습니다. 확실히 뭐 전설의 이군이라고 평가를 받고 이제 1군 무대에 올라가서 좋은 모습이 있기는 했지만 어쨌든 간에 약점이 있었다는 거였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잘 고치고 나오면은 이번 시즌 더욱더 기대를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이제 스프링은 지나간 과거일 뿐이고 많은 팀이 여름을 제패하기 위해 크고 작은 리빌딩이 진행됐죠. 좀 놀라웠던 게 세라프 선수가 다시 돌아온 거. 저랑 같이 이제 미국에서 있을 때 했던 선수인데 그 당시에 군대를 갔었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선수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것 또한 되게 큰 이슈라고 생각을 해요. 텐텐 선수의 포지션 변경. 포변이 있었어요. 사실 텐텐 선수가
제 개인적으로는 한정적인 챔프폭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AD, 미드를 좋아했던 선수라고 생각을 했는데 미드랑은 좀 안 맞는다라고 코치진 쪽에서 생각을 했던지 정글로서 포변이 완성됐습니다. 이것 또한 리브 샌드박스에서는 하나의 도박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아카데미 출신인 윈토르 선수가 또 올라오기도 했고 아이스 선수가 이제 다시 한번 CL에서 뛰게 되었거든요. 이것 또한 영향이 되게 클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아이스 선수가 뭔가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좀 아쉬운 모습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왜냐하면은 체급 문제나 아니면 나중에 좀 후반부를 갔을 때 원딜로서의 그런 캐리력적인 문제가 조금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이번에 CL을 기회로 삼아서 좀 보완해가지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이 되도록 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샌드박스뿐만이 아니라 DRX도 로스터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렇죠. 조금 저도 그렇고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연습생에 있던 친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스폰지 선수가 새로 합류하게 됐는데 2004년생으로 리신, 그브, 니달리, 오공 같은 AD 정글을 선호하는 거 보니까 이 친구도 약간 좀 공격적으로 하면서 한타도 좀 중시하는 그런 정글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되었죠. 미드에서 스타리 선수도 들어왔고 서포터에 피에로 선수도 들어왔거든요. 그렇죠. 스타리 선수와 피에로 선수는 사실 주전 경쟁을 계속 이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세텝 선수와 준 선수도 아직 건재하기 때문에 특히나 준 선수는 네. MVP였었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피에로 선수는 좀 어려운 경쟁이 될 것 같은데 이 선수들의 인터뷰를 봤을 때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더라고요. 경기에 나와서 그런 걸 증명하면은 사실 이런 인터뷰가 더 빛이 나고 멋있는 선수가 될 것 같습니다. 농심 레드푸스도 변화가 있어요. 팀의 주축이었었던 바이탈 선수가 이적을 하기도 했고요. 신인 선수들이 또 추가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사실 바이탈 선수가 진짜 주축이죠. 후반 가면 농심이 질지 않을 것 같은 이유가 바이탈이 원딜로서 굳건하게 있었다는 건데 사실 이런 이적을 보면서 다른 리그에서도 챌린저스 리그를 많이 챙겨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농심 레드포스 입장에서는 대신 지우 선수라는 좀 캐리력 있는 챔프폭도 넓은 선수를 데려와서 위민할 수 있는 로스터가 완성된 것 같습니다. 새롭게 신인 선수가 추가될 때 좀 불안하다 느껴지면은 로스터에 2명을 두기 마련이잖아요. 원딜 쪽에. 근데 지우 선수가 단독으로 출전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화제가 되는 선수가 프레디 프리온에 새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베트남 국적의 당탄롱 선수라고 미드 라이너가 출전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국제 선수로서 처음 챌린저스 리그에 참여하게 됐어요. 일단 베트남이라는 리그를 MSI 때 팬분들이 느껴보셨잖아요. 아, 일단은 남자의 리그. 피지컬은 보장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사소통 문제는 있겠지만 그 대신 뽑은 이유는 완벽한 피지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저희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드이다 보니까 좀 의사소통이 많이 중요하거든요. 아, 아무래도. 진짜 중요하죠. 근데 이제 그 선수한테는 여기가 타지잖아요. 한국어를 좀 얼마나 빨리 좀 습득할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팀원들과 얼마나 좀 잘 지내냐. 그렇죠. 그런 것도 좀 많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베트남을 좀 저는 많이 기대를 하는 게 뭐냐면은 메이저 4대 지역이 있잖아요. 그 4대 지역을 제외하고 가장 가능성이 많은 리그가 어디냐 하면은 베트남을 많이 꼽아요. 그래서 그쪽 나라의 선수가 처음으로 이제 4대 리그에 포함돼서 이렇게 뭐 참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보일지 되게 기대가 많이 됩니다. 서머 스플릿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것 같은 6개의 팀을 예측해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좀 상상이 안 가요.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못한다는 게 왜 이렇게까지밖에 성적이 안 나왔지? 만세! 만세!